해리스와 트럼프 전국 지지율이 1%포인트 차의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부 주에서 시작된 현장 사전투표에서도 팽팽한 여론이 확인됐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유권자들 3명 중 2명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레이싱과 도로 점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도로 점거가 지역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유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할리우드 일세에 위치한 두 채의 고급 주택이 온통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되면서 이젠 불법 거주자들의 은신처가 돼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 대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전국 지지율이 1%포인트 차의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부 주에서 시작된 현장 사전투표에서도 팽팽한 여론이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CNN이 지난 19일에서 22일까지 전국 유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48%,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인 상황에서 지지율 격차는 단 1%포인트로 말 그대로 초박빙 상황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이슈로는 41%가 경제를 꼽았고 이어 민주주의 수호, 이민, 낙태 등의 순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팽팽한 판세는 투표소에서도 쉽게 확인됐습니다. I actually can't stand Trump at this stage because I think he lies all the time and I don't like any of his policies. It is scary to see what is going on with all the crime, open border. He's a brilliant leader. 해리스 트럼프 양측은 모두 지지자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선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선 전후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 동맹이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임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미국 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한미 공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한인 등 아시아계 유권자들 3명 중 2명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제도 주민단체인 AAPI 데이터와 APIA 보트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66%에 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됐던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6%,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였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미국 내 아시아계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율이 20%포인트나 급등한 셈입니다. 응답자 중 절반은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들을 더 잘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대변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아시아계 유권자 1,123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4.7%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레이싱과 도로 점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불법 도로 점거를 단속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법안은 일반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경주, 즉 불법 레이싱을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차량을 압류하는 것과 도로 점거를 방조한 사람들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불법 도로 점거가 지역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시정부도 지난 2월 불법 도로 점거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를 늘리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남가주 얼바인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얼바인 경찰서는 지난달 8일 37세 폴 파베아 몬타저가 72세 파르빈 몬타저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하는 바디캠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개입하려 하자 용의자가 경찰에 돌진했고 결국 총격전 끝에 용의자는 사살됐습니다. 얼바인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흉기에 찔린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파르비는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폴 파베아 몬타저의 어머니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유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연설을 이어간 각 국가 정상들 중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ull-scale war is not in anyone's interest. Even if the situation has escalated, a diplomatic solution is still possible. 바이든 대통령은 매년 유엔에서 북한을 거론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중동과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유엔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면서 성토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로 다음 순서였던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히틀러를 소환했습니다. Bundan 70 sene önce nasıl Hitler insanlığın ittifakıyla durdurulmuşsa Netanyahu ve cinayet şebekesi de insanlığın ittifakıyla durdurulmalıdır.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친미 노선을 걷고 있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But consecutive Israeli governments, emboldened by years of impunity, have rejected peace and chosen confrontation instead. 유엔 총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국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여러 분쟁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유엔 개혁 등이 주요 이슈로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연설을 할 예정이고 북한은 6년째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시의 한인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인 시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 매체인 놀스 저지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파크시의 한인 직원 지나 김 씨는 시장인 폴 김을 비롯한 매니저와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스 저지에 따르면 김 씨는 폴 김 시장을 포함한 13명의 피고들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성차별과 보복 행위 등을 저질러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과 직원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팰리세이즈 파크시 검찰도 논평을 거부했다고 놀스 저지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미국 국적의 60대 여성이 자살 캡슐을 사용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 경찰은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살코를 이용해 64세 미국 중서부 출신의 여성이 처음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코의 경우 스위스의 현행법에 어긋나 판매와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됐다면서 살코 판매 운영 관련자들을 방조와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의 조력 자살은 사유지 휴양림 오두막집에서 이뤄졌으며 살코를 개발한 더 라스트 리조트 공동대표인 플로리안 윌렛이 캡슐이 이용된 당시 숨진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조력 자살이 허용된 가운데 지난해 1,200여 명이 조력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유병 증세가 있는 어린 소녀가 실종됐는데 열 감지 드론 덕분에 소녀를 다시 찾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한 10살 소녀가 늦은 밤 집에서 갑자기 사라지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소녀가 몽유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주민 수백 명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소녀는 집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고 고용된 드론 회사가 열 감지 드론으로 공중에서 탐색해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소녀는 방울뱀과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깊은 숲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열 감지 드론의 활약으로 소녀가 아무 부상 없이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할리우드 힐스에 위치한 두 채의 고급 주택이 온통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한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장부터 지붕까지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은 깨져 있고 주택 내부 또한 낙서로 가득합니다. 할리우드 힐스에 위치한 고급 주택 두 채가 수년간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I'm beginning to think about moving out of here because we cannot deal with this.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주의 아들인 존 미들턴으로 지난 2012년에 주택을 구입한 후 지금까지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건물안전국이 건물 방치에 대해 2014년 첫 경고장을 발송했고 이후 최소 8건의 추가 경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불법 거주자들이 드나들며 낙서를 하고 파티를 벌이는 등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a few squatters that have made a home for themselves here, and very recently, you can see the tagging that's been done. There were gas leaks, and then they built the walls, obviously, and they kept breaking in. LA 경찰국은 지난 주말 주택에 침입해 낙서를 하던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에는 경비원이 배치된 상태이며 오늘 낙서 제거 작업과 함께 울타리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달러스 투어에서 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시리프국은 달러스 투어에서 어린 소녀들을 만진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으며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산타마리아에 거주하는 20살 엔젤 가브리엘 로페즈 로하스로 경찰은 지난 8월 21일 6살 소녀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다시 지난 13일 9살과 7살 소녀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우어 애비뉴 1200번지의 달러트리 매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미성년 대상 음란 행위와 아동학대 등의 중범죄 혐의로 보석금 없이 북부지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절도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도 절도 사건이 이어져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포터렌치의 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에서 2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뒷 유리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으며 주얼리와 명품 가방 그리고 금고를 털어갔습니다. 절도범들은 다른 주택에도 침입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범행을 포기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절도범들은 옆 캐년에서 펜스를 넘어 게이티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안전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안 카메라와 알람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UCLA가 미국 공립대학 순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학업 명성과 학비, 학생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발표한 2025 전국 우수대학 랭킹에 따르면 UCLA가 최고의 공립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UCLA와 공립대학 순위 공동 1위에 올랐던 UC 버클리는 공립대학 순위 2위로 밀려났고 3위는 미시간대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공립과 사립 전체 우수 대학으로는 프린스턴이 1위, MIT 2위, 하버드 대학이 3위로 선정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 4주 동안 보고된 엠폭스 감염 사례가 52건이라면서 이는 그전 4주 동안 집계된 24건의 2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된 엠폭스 감염자의 70%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높은 확률로 감염을 피할 수 있다면서 동성과 트랜스젠더와의 성관계를 가진 남성과 인체 면역결합 바이러스 HIV 환자 등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이틀째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북쪽의 화살이라는 이름의 이 작전으로 헤즈볼라 지휘관을 포함해 5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폭격을 맞아 건물의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엔 잔해가 가득하고 군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 지역을 또다시 표적 공습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중엔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이끄는 고위급 지휘관 이브라임 쿠바이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جريمة متنقلة من جرائم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اليوم استهدفت منطقة سكنية تجارية بلد بيروت.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도 로켓 발사대와 무기고 등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루 동안 탄약 2,000발을 동원해 1,500개 목표물을 공습했으며 현재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레바논 전역을 650차례 공습하며 헤즈볼라를 겨냥한 해당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이름 붙인 이스라엘군이 이틀째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אבל אני אומר לכם דבר נוסף, הוא גורם לכך שהמדינה שלכם נמצאת בסכנה. תשתחררו מהלפיתה של חיזבאללה. 헤즈볼라도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4일 100개 넘는 발사체가 이스라엘 북부로 날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신형 로켓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의 폭발물 공장 등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북쪽의 화살 작전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최소 558명이 숨지고 1,800명 가까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군부대를 살펴보러 갔을 때 평소와 다른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경호원들과 함께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김정은의 불안한 마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1일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각종 격파와 격투기, 극도의 체력 훈련 등 특수부대원들이 김정은 앞에서 높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용맹한 싸움꾼들로 준비된 우리 군인들의 기백 넘친 모습을 보게 되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김정은 주변에 헬멧을 쓰고 소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김정은을 근접 경계하고 있는 경호원들로 추정되는데 양복 대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경호원들이 특공대처럼 완전 무장하고 경호에 나선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실탄 사격 훈련을 할 땐 군인들 뒤에 늘어서서 경계 자세를 취했는데 자세히 보면 총구는 아래쪽을 향해 있고 일부 경호원들은 방아쇠에 손가락까지 걸고 있습니다. 사격 훈련 중 혹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이런 모습을 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불안해한다는 수군거림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변 안전에 좀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비난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민심을 인지를 하고 군인들에게는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김정은은 군대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난 7월 다트머스 칼리지 인근 커네티컷 강에서 숨진 한인 학생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 수목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수목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남 도립미술관 소장 대형 작품을 통해 한국 수목화의 매력과 우수성을 소개하고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오는 30일까지 일부 전철 노선을 증편 운행할 예정입니다. MTA는 유엔 총회 기간 7번 전철은 출퇴근 시간 매 2분 30초 간격으로 N과 Q 전철은 매 4분 30초 간격, 이 전철은 매 3분 30초 간격으로 증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웨슬리 신학대학원이 오는 10월 1일 유관순 열사 기념 강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아시안 강좌의 두 번째 순서로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 유혜경 씨가 강사로 초청돼 유관순을 재조명하며 유관순의 일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트머스 칼리지 인근 커네티컷 강에서 숨진 한인 학생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뉴햄프셔 검시국은 장모 씨에 대한 사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장 씨는 익사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6일 대학 사교 클럽들이 주최한 이벤트에 참석했다가 실종됐으며 다음 날 강물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대성 폭풍 헬린이 애틀란타 쪽으로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폭우가 전망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메트로 애틀란타는 25일부터 간접 영향권에, 26일과 27일에는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폭우와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25일 늦게 빅밴드 지역에 헬린이 상륙할 예정이라며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종이 수갑을 채운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종이로 만들어진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의 목에는 컵에 빨대를 넣는 것을 잊어버린 죄, 찻잔을 엎은 죄, 유통기한을 붙이지 않은 죄 등 잘못한 사항이 적힌 종이 팻말이 걸려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직원들이 저지른 실수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한 건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직원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카페 측은 재미를 위한 연출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영상에 묘사된 것 같은 처벌은 실제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의 공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도로에서 희한하게 달리는 차량이 눈에 띕니다.
차량 2대가 나란히 붙어서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차창 밖으로 몸을 쭉 빼더니 옆 차량으로 건너가려고까지 하는데 무슨 액션 영화라도 찍는 건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상하게 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데요. 여러 차례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문제의 차량이 계속 도로를 달리자 경찰이 운전자의 뇌졸중을 의심하고 대처에 나선 거라고 하네요. 문제의 차량 옆으로 바짝 붙이고 함께 달리다가 창문을 통해 건너가 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는데요.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려웠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말,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싱가포르의 시민 영웅이 화제라고 하네요. 짙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홀로 물 호스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싱가포르의 한 건물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난간에 위태롭게 선 채 불길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낸 남성은 이 건물 3층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소방관이 올 때까지 별다른 안전장비도 없이 화재 진압에 노력하는 모습이 위태로우면서도 절로 응원을 하게 만드는데요. 마침내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워낙 거센 불길에 결국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확산하자 남성은 자신이 한 행동이 무모했다면서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 싫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태국 중부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평소처럼 차들이 잘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웬 대형 트럭이 앞차들을 그대로 밀면서 돌진합니다. 정체 중인 도로에서 벗어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차들은 그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고를 낸 트럭은 무려 16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트럭의 운전자는 주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